저는 정확히 6개월 뒤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난 런던 마라톤을 멋지게 완주하고 그동안 출전했던 메달들을 모아 나만의 액자로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달리기를 지속하고 있었으면 해. 저는 모두 이루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23년도부터 이 PDS 다이어리를 써오긴 했지만 제 삶을 기록하고 또 실천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냈던 건 올해 초 책 퓨처 셀프를 읽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2018년 뉴욕 마라톤, 2019년 베를린 마라톤, 2022년 4월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고 그해 가을 시카고 마라톤까지 완주했습니다. 2023년 도쿄 마라톤 무사 완주. 그렇게 세계 6대 마라톤 중 런던 마라톤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예상치 못했던 발목 부상으로 인해 저는 달리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PDX 단톡방에 퓨처 셀프를 알게 되었고 일단 런던에 가서 뛰어보자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지금은 무리일 수 있으니 나중으로 미루라며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라는 생각으로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런던 마라톤이 열리는 4월 21일 약 60일까지 저는 PDS 다이어리를 펼치며 하루하루 기록해 나갔습니다. 런던 마라톤을 위한 저만의 66 챌린지가 시작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했기에 식이요법으로 달리기 적합한 몸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주 2회 1일 1식을 감행하였고 좋아하던 야식도 끊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달리기 훈련은 이른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10km, 15, 20km 점차 거리를 늘려나가며 훈련하였으나 계속되는 발목의 통증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속에서 이제 그만 포기할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의 멘탈을 잡아준 건 PDS 다이어리, 특히 시를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시를 기록할 때 세 줄 일기 형식으로 오늘 잘한 점, 부족한 점, 또 바라는 점 이렇게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PDS 단톡방의 시를 보면서 저도 그 4등분으로 나누어 칭찬과 다짐, 감사 반성으로 나누고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상을 해서 다짐 부분을 작성하며 하루를 시작하였고 하루 중 칭찬받았거나 칭찬했을 때에는 칭찬칸에 소소한 감사한 일들은 감사칸에 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음식을 가식하거나 시간이 잘 통제하지 못했을 때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았을 때는 반성칸에 그 내용을 적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의 다이어리 쓰는 활용법인데요. 저는 PDS 다이어리 플랜칸에 해야 할 일들을 적고 그것들을 해낼 때마다 색연필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빈 공간에는 오늘의 명언이나 책에서 읽었던 감명 깊은 부분들을 채워가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껴갔습니다. 무엇보다 PDS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저를 꼼꼼히 돌아보고 달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보강 운동을 실행하였고 그것을 일하는 틈틈이 실행하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런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며 환희에 찬 퓨처 셀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5일 전인 4월 16일 저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템즈강을 조깅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런던의 공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하루 전날 제가 묵었던 호텔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를 챙겨서 호텔방을 급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마라톤 배번과 PDS 다이어리였습니다. 네, PDS 다이어리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권과 달러보다 더 중요했던 거였죠. 다행히 이날 화재는 없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잊지 못할 해프닝이었죠. 드디어 대회 당일날 저는 런던 마라톤의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서 발목의 통증을 잊은 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진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런던 마라톤 제한 시간은 6시간이었는데
이날 저는 5시간 44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물론 저의 최고 기록인 3시간 43분에 비하면 느린 기록이지만 포기의 유혹을 무릅쓰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 마라톤 완주 메달과 받음과 동시에 세계 6대 마라톤 완주 메달을 제 손에 받았을 때 기쁨은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책 퓨처 셀프가 온전히 제 삶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퓨처 셀프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7대륙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데요. 세계 마라톤 참가에 있어서 체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비 또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5월부터 세계 7대륙 마라톤이라는 통장명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계 7대륙 마라톤도 완주하고 건강한 달리기를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나이 70이 되면 달리기 편한 개량 한복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다시 완주하는 게 저의 20년 뒤 목표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이 출발점이다. 인도 시인 카비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원래부터 운동을 잘했으니 세계 6대 마라톤을 완주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고백하자면 저는 40이 넘어서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육아로 힘들고 우울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였어요.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부터 써오긴 했지만 남들이 쓰니까 그냥 저냥 써오다. 올해 초 책 퓨처 셀프를 만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다 데이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운동이든 다이어리든 올해는 너무 늦어서 내년을 기약하시거나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시다면 오늘 조금 몸을 움직이시면 그것이 운동이고 또 다시 다이어리를 써내려 간다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라며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